최근에 스포티지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계약하신 분들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신형 스포티지를 본 외국인들 반응을 살펴볼 거고요. 합리적인 옵션 선택도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 월드와이드 채널에 게시된 스포티지 디자인 필름 영상인데요. 기아, 디자인 너무 좋고 안개등을 유지해줘서 고맙다. 이제 정말 스포티해 보인다. 신형 스포티지 디자인 마음에 든다. 정말 놀랍다. 그리고 텔로라이더도 비슷하게 업데이트해달라. 이야, 이건 진짜 칭찬이죠. 미국에서 텔로라이드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영상 반응도 살펴볼까요? 신형 스포티지는 정말 멋져 보인다. 멋진 디자인이다. 우리나라에도 출시되길 기다리고 있다. 멋진 SUV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소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댓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구매한 사람 마음에 들면 그만이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이런 게 나름 중요하죠. 말 그대로 기아가 내놓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니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의견이 많았는데 외국인 반응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나름 간단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많았지만 사전 계약 대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판매 실적을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시장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동급 모델은 투싼하고 비교도 하게 되고요. 물론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제 구매자들은 눈이 빠져라 비교를 하고 이건 뭐 집에서 형이랑 동생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나은 점을 꼽자면 파격적이거나 도전적인 디자인도 적절한 선을 지킨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이걸 디자인이라고 했어?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지. 현대차는 그에 비해 선 따위는 신경 안 쓰고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물론 스포티지 디자인도 모든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보통 쉐보레 같은 미국 차들이 많이 듣던 말인데 잘 만들어진 전면부에 비해 테일램프 디자인이 심심하다는 의견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램프에서 칭찬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계약하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방향지시등입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방향지시등을 범퍼로 내리면서 욕을 계속 먹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차 중에는 카니발하고 투싼이 대표적이고요. 스포티지는 꽤 오래전부터 방향지시등을 범퍼로 내렸기 때문에 스포티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범퍼로 내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과감하게 방향지시등을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이 방향지시등과 관련된 말이 꽤 많았잖아요. 높은 차들은 안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범퍼 수리비 더 받으려는 꼼수 아니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만큼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중 하나인데 디자이너들이 이 피드백을 반영해준 것 같아서 꽤 인상 깊게 본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많았는데 막상 살펴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죠. 지난번에 나갔던 영상에서 트림과 옵션 추천을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스포일러는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국산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진 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면 합리적인 선택과 가격 범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반응도 좋았으니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구성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사전 계약 가격 기준이었고 이번엔 정식 출시 가격 기준입니다. 일단 옵션 부서의 배려가 느껴졌던 건 외관을 꾸밀 수 있는 옵션들을 하나로 묶어놨다는 점입니다.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LED 방향지시 등 이런 걸 모든 트림에서 스타일 옵션 하나만 선택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뒀어요. 그리고 옵션표를 쭉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어떤 트림에선 115만원이고 어떤 트림에선 110만원이더라고요. 비교해보니까 하위 트림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LED 실내등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나마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보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흡연자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빌트인 캠은 화질도 별로에 음성 녹음도 안 되기 때문에 굳이 65만원이나 주고 달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싸제 블랙박스를 다시는 게 낫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때부터 2세대 빌트인 캠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옵션표에 보면 모니터링 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굳이 필요 없다면 비추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묶여있는데 사실 이런 건 주차할 때 없어도 되잖아요.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만 있어도 충분한 분들이라면 이건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비티 트림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고민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트림에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반 트림이랑 기본 트림이랑 120만원 차이거든요. 차라리 일반 트림에 80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래비티라고 해봤자 전용 디자인 추가되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보면 기본 모델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합리적으로 사고 싶다면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서 2624만원짜리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브 아이즈와 12.3인치 내비게이션만 추가해도 옵션 구성이 꽤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선택해도 이렇게 모든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관보다 실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하이테크 옵션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이런 게 묶여있고요. 이렇게 하면 취동락스까지 포함해서 총 3,1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외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스타일 옵션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 외관에 있는 모든 램프가 LED로 달리고요. 휠도 19인치가 장착됩니다. 겉에서 보면 하이 트림인지 풀옵션인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최종 가격이 3,2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노블레스 트림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동승석 파워시트, 후방 모니터, 프로토 에어컨, 오토 디포그, FW로우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편도 좀 그럴듯한 걸 다 넣어보면 실구매 가격을 3,600만원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전 가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00만원 내외로 견적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네요. 외국인 반응과 합리적인 옵션 구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차 이야기 그리고 신차 옵션 구성과 동급 모델 비교와 같은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PD의 스포일러 신차백과 스포티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